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는 광주와 전남의 압도적 지지가 바탕이 됐습니다. 투표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불법 계엄을 겪으면서 정권 교체 의지가 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역민들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게도 유의미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우리 지역 투표율 주현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는 광주와 전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바탕이 됐습니다. 광주는 총 유권자의 83.9%가 투표에 참여해 이 대통령에게만 84.8%의 득표를 몰아줬습니다. 투표율 전국 1위입니다. 전남에서도 83.6%의 투표율에 85.9%의 지지로 이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득표율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 모두에서 고른 지지를 보냈는데 특히 광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이 대통령에게 몰아줬습니다. 무너진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한 바람을 투표로 표출한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입니다. 그동안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그런 일을 모두 다 말끔히 해소하고 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잘 때도 그거 투표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광주 시민들은 그러면서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게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역에서 8.02%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는 동구 지산 2동 13.47%를 최고로 남구 봉선 2동 13.38% 등 지역 17개 동에서 10%가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조선대가 위치한 동구 서남동에서 12.4%, 전남대가 위치한 북구 용봉동에서 10.3% 등 비교적 높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진보세가 강한 광주에서 두 자릿수 득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간밤에 초조하게 개표 방송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특히 내란 세력 청산과 5.18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함께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예측되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민주당 사무실에서 함께 지켜보던 의원들과 시민들도 이재명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고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맞는 시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특히 지역민들은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란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완전하게 정리되고 가야 앞으로 나라를 볼모로 그런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현해 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5월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건 12.3 비상계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민주적인 발전을 한 단계 높인 그 운동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록돼야죠. 12.3 내란 사태를 이겨낸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 지역 수건 사업을 직접 챙기고 정리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약속만 하고 좀처럼 진척이 없어서 애를 먹던 사업들인데요.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약속했고 또 이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어떤지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의 첫 번째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선진국보다 높은 인공지능 예산을 배정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분야가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약속한 것은 지역의 의미가 큽니다. 제가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재를 키우고 기업을 유치해 동구 등 원도심을 인공지능 창업 중심지로 만들고 서구에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연구원 등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1단계 사업 이후 멈춰있는 2단계 사업, 즉 AX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실증밸리 조성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조 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1차 유찰 이후 재입찰에 들어갔는데 이를 유치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AI 2단계 사업과 초거대 컴퓨팅 센터를 만드는 일, 그렇게 되면 우리 광주는 기업이 더 몰려들 것이고 많은 인재와 생태계가 구축되어서 명실상부한 AI 중심 도시가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 외에 정부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었으니 이를 실행해야 한다며 직접 관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지원해서 반드시 옮기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부터 효천역 구간 3단계 건설과 호남 고속도로 확장,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추진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같은 공약이 국정과제로 담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파면으로 이어진 기간 동안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염원을 담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뒤에 열린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내각의 비상계엄을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참석한 장관들이 모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지만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차면서 역시 내란 세력과 결별도 없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호남 민심은 이처럼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세력과 결별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후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에서 1,728만 7천여 표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439만 5천여 표를 획득했습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289만 1천여 표였습니다. 이 같은 두 후보 간의 격차는 고스란히 호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남과 광주, 전북 등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97만 9천여 표를 받았지만 김문수 후보는 32만 5천여 표,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265만 4천여 표를 더 얻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호남에서 몰표를 받은 것으로 두 후보 간 표 차이 90% 이상이 호남 표심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역할을 했던 호남 지역은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발전의 과실을 받아먹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여수 유세의 언급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민주당 열심히 지지했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남은 게 뭐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먹고 살 길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와 AI 슈퍼클러스터 산업 등에 힘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해안의 꼭지점 부산을 해양 수도로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남해안의 꼭지점 목포를 수산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남 지역을 수산업의 수도로서 발전시키면은 앞으로 서로 간의 해양과 수산이 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역사의 돌격대처럼 나섰던 호남. AI와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시대에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이어진 극단의 분열과 대립을 수습하면서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뜻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제 새 정부의 뿌리가 될 그간의 광장의 이야기들 서희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와 장갑차를 타고 국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곳곳에서 달려온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결국 계엄령은 철회됐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중3 때 12.14대 때 우리들의 정체성, 각자의 전두환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됐었는데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60이 넘은 이 시점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1차 탄핵이 부결됐을 때도 반성 없는 뻔뻔함에 맞서 민심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울어서도 못 풀어지지만 지금도 이 말하면서도 가슴이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가? 국민들이 이제 왜 저러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내란 수괴 혐의에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에도 촛불은 횃불로 커져 상식의 승리, 정의로운 피날레를 향해 빛을 밝혔습니다. 나라 정세를 바로 잡아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구속 풀리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더욱 국민들이 내란 종식과 내란 옹호 세력 간의 요동치던 대결 끝에 광장의 힘으로 쟁취해낸 조기 대선임을 잊지 않은 호남의 민심. 압도적 투표율로 지난 6개월의 길고도 찬란했던 빛의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란 세력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 대개혁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혐오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꼭꼭 숨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차를 몰고 바다로 추락해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지모 씨입니다. 지 씨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계획된 범죄인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광주지방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진도군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는 차가 바다에 빠지자 가족을 남긴 채 홀로 탈출한 뒤 인근 야산에서 있다가 날이 밝자 직장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4시간 만에 광주 소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인 지 씨는 1억 6천만 원의 채무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가족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본인만 나온 거예요. 지 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아내와 아들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 씨가 광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편을 제공한 혐의로 직장 동료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미안하지 않으세요? 임금 인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단체 협상 3차 조정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차 조정회의 때 노조는 임금 8.2% 인상, 사측은 적자 등을 이유로 최대 2% 인상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3차 조정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시내버스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나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1대는 나주시의회 이모 의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나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특정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의원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안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세대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3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국은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